알프스님의 질문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이 굉장히 좋네요, 다. 예, 어려워요. 질문이. 어렵죠. 네. 우리 뉴스 엔진에 질문 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의 수준입니다. 네. 저의 프라이드, 저의 카드이기도 합니다. 네, 알프스님. 탄핵이 인용된다는 가정 하에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와 어떤 것이 먼저 결정되는 것이 한동훈 대표와 보수에게 유리할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자, 제가 요 현수막 하나 보여드릴까요? 우리 그 마포을 당협위원장 함은경 위원장님이 이제 당에서 붙이라는 현수막 안 붙이고 본인께서 이제 잘 붙이시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자, 일단 정청래 그 법사위원장이 내란 수계 윤석열 파면 요런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그 밑에다 바로 밑에 붙여요, 이분은. 위험한 이재명 아웃하고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이제 선고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을 썼는데,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서 그렇구나, 진짜 대통령의 파면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선고, 이게 지금 시간을 굉장히 좀 맞물려 있어서 여러분들 관심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게 먼저 결정되는 게 한동훈 대표 혹은 보수에게 더 유리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은 뭐 우리가 인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유불리 문제가 그렇죠. 아니라서 좀 그렇죠. 헷갈리고, 네. 경향적으로 보면 방금 우리 김종혁 정정당당 형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대통령 탄핵 결과들이 먼저 나올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고요. 다음 주가 유력하긴 하죠. 예, 그렇다면 사실 그게 한 일주일 상간인데 그 일주일 상간이라는 것이 큰 유불리에 저는 영향이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다만 2심의 결과도 결과이지만 네.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를 가지고 저희가 그 이후 상황을 예측해 보면 어때요? 네. 네. 그러면 사실은 이제 2심에서 만약에 1심의 그 결과들이 뒤집어진다. 말하자면 일단 첫 번째는 2심에서는 무죄 무죄를 판결이 받는다. 난다. 네. 그럼 압도적으로 이재명 당선이에요. 당선까지 간다. 네. 이 전체 구조로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이재명을 바꿀 수 있는 명분도. 하긴 지금은 너무 압도적이긴 합니다. 지금도. 냉정하게 그렇게 볼 필요가 있겠다. 네, 전체 흐름은. 다만 이제 그때 경우에 이재명 대표가 49%를 얻고 누군가 51% 넘으면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 짧은 시간, 2달 안에 그걸 극복해낸다. 근데 이제 극복해낸다는 건 뭡니까? 보수 진영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후보들이 한동훈으로 단일한 목소리를 낸다든지 그런 것이 전제돼야만 이재명이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가 분열됐을 경우에는 지난번도 마찬가지예요. 보수 분열로 결국 준 거거든. 이재명은 거의 한 개의 박스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유승민 따로 나오고 뭐 이준석 따로 나오고 뭐 한동훈 나오고 이렇게 되면 몇 프로 나눠 가지면서 결국 47%의 대통령. 그래서 결선 투표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이제 그런 것을 정확하게 봐야 되고 실제적으로 1심과 같은 결론이 2심에서 나왔을 때는 재밌게 됩니다. 소위 될까요? 비명계들이 이제 달라붙기 시작하는 거고 호남이 분열되죠. 호남이 분열될 것이다. 이재명으로 계속 가야 된다. 아니면 후보 바꿔야 된다는 쪽으로. 그러면 이제 거의 비슷비슷한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만약에 이제 분열이 된다, 혹은 이재명 대표가 2심 선고에서도 유죄를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으로 부상할 수 있는 가장 2인자 정도는 누구라고 보세요? 저는 뭐 지금은 가늠하기는 어려워요. 가늠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이제 후보들한테 오히려 얘기하는 것은 악을 쓰든 뭘 하든 김경수가 왜 지금 텐트를 열고 단식하겠습니까? 압도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비명 후보 중에 그 후보 중에 1등 하는 사람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많다. 호남이 밀어줄 수. 그는 김동연이 될 수도 있고 김경수가 될 수도 있고 김부겸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박지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은 박지원도 당의 후보가 되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분이 또 요즘에 말을 되게 세게 하고 다니더라고요. 이제 그럼 박지원의 생각은 또 달라요. 김영록이 전남지사를 그만두고 대선 후보 나오게 하면서 자기가 전남지사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달라요.
처음부터 목표가. 그렇군요. 예, 예. 분위기를 띄워주면서. 그러니까 호남의 정치는 또 그렇게 또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뭐 누가 나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지금 극악스럽게 2등하는 사람이 호남의 선택을 받는다면 네. 이재명과 견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또 좀 재밌겠네요. 관전 포인트가 많을 것 같고. 이제 어떻게 보세요, 우리 전채고 의원님은? 이게 너무 골치가 아픈 게,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이 인용이냐 기각이냐가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이 유죄냐 무죄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기각이 됐는데 대통령 기각이 됐고, 근데 이재명 대표는 유죄가 나왔다. 이럴 수도 있고, 네. 대통령은 기각이 됐는데 여기도 무죄가 나왔다. 그럴 수도 이렇게 있죠. 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됐을 때, 그러니까 인용이 됐는데 이재명 대표도 유죄 나왔다. 이게 제일 많이 예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인용이 됐는데, 그래서 대통령이 파면됐는데 저쪽은 무죄가 나왔다. 네. 이 네 가지 경우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달라질 것 같아요. 경우의 수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참 예측하기는 참 어려운데, 그냥 만약에 그냥 대통령이 인용이 되고, 그래서 파면이 돼서 대통령이 그냥 일반 직위에서 물러나고, 네. 자리에서 물러나고, 이재명 대표는 유죄가 되고, 그러면 우리 행주행님 얘기한 대로 민주당에서는 야, 이거 2심까지 유죄됐는데 후보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막 솟구치겠죠. 근데 그 바꿀 수 있을 정도까지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분이 워낙 그립이 세서 꽉 잡고 있어서. 그러면 우리 쪽에서 후보를 제대로 내세우면 그러면 진짜 해볼 만한 거죠. 그렇죠. 네. 해볼 만한 거지. 이재명 대표 무조건 나올 거니까. 그렇죠. 그럼 이재명 어쨌든 대표 무조건 쪼개질 나와. 거니까. 네. 그래서 한동훈 대표를 자꾸만 당 쪽에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왜 이렇게 계속 자기 발등을 찍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나와서 2심도 유죄가 나오고 이 양반이 후보가 되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재명 대표와 가장 대극점에 있는 대비가 되는 사람을 후보로 내세워야 될 거 아니냐.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보다 젊은 사람이 누가 있냐 지금. 김문수 그 장관님 75세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 홍준표 그 선배님도 70세가 넘으셨고, 네. 그다음에 심지어는 그 오세훈 시장님도 60대 중반이신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와 나이에서의 비교,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흠결 없는 후보가 돼야 되잖아요. 2심에서까지 유죄가 확정된 사람과 더불어서 이쪽에서는 그거와 대비된 깨끗한 사람인데, 그럼 홍준표나 오세훈 이 선배들 이 두 분은 지금 명태균의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에 아직 모르니까 그렇죠. 네, 사실은 긴가민가한 이게 상황이에요. 시간이 별로 안 남아 있어서 이게 깨끗하게 클리어가 된다, 해소가 된다. 네. 그렇게 보기가 어렵거든요. 아니, 사실 냉정하게 그렇죠. 네, 그게 보기가 어려워요. 본인들이 억울한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후보를 그렇게 가짜뉴스를 공격하는 것은 지금 자기 발등을 계속 찍고 이재명 대표 선거운동을 계속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까 극렬 우파 유튜브들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은 지금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계속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수 분열론자들이에요, 네. 사실은. 보수를 박살을 내면서 네. 한동훈을 가짜뉴스로 계속 공격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만드는 길에 일로 매진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을 연장하는데 관심이 없다고 봐야지. 그렇죠. 그 지점. 그러니까 네. 자기 기득권만, 배지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상관없어. 보수 진영이 어떻게 되든 말든. 네. 네. 심지어는 뭐 현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 나는 야당이 더 재밌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서슴지 않은 의원들이 있어요. 이야, 그건 너무 양심 없다. 그런 부분이 그래요? 지금 현재 분위기거든요. 야,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 지금 이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해주셔야 돼요. 야, 그렇게 우리의 소중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와 맞서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네. 계속 오물을 뿌려대고 가짜 뉴스로 이 사람을 망가뜨리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만드는데 열심히 일조하고 있는 게 당신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다. 그다음에 유튜브에서 가짜뉴스 극우 유튜버들 네. 당신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들을
가능하면 많은 분들에게 이것을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지금 거의 뭐 열병을 앓듯이 열병을 앓다 보니까 헛것도 보이고 그렇죠. 헛소리도 하고 그렇죠. 뭐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개거품 물고. 네, 이런 분들한테 찬물 확 끼얹어서 네. 정신 좀 차리게 해드려야 돼요. 차리세요. 네. 지금 보수 진영이 어떤 때입니까? 이런 얘기 글쎄 해줘야 돼요. 말이에요. 지금 네.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신 거예요. 제가 지금. 요 질문까지 들어볼까요? 아까 어떤 분께서 이제 댓글로 주셨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홍준표 시장 그리고 홍준표 시장하고 오세훈 시장은 어쨌든 명태균 스캔들에 대한 이슈가 있고 그리고 김문수 장관과 홍준표 시장은 또 연령이 또 좀 있고 그래서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원희룡 전 장관을 미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를 하고 또 한 가지 원희룡 장관의 경우에는 그래도 뭐 명태균 스캔들은 터지는 거 아니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라는 얘기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거 뭐 저 다른 후보들을 공격하는 게 좀 그래서 그런데 이 김문수 장관님은 이렇게 자통당과의 관계, 정광훈 목사님과의 관계가 나중에 그 후보가 되면 발목을 잡을 거예요. 네, 네. 왜냐면 그동안에 이제 서로 관계를 맺어왔던 게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해명이 중요한 거고, 원희룡 장관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하는 소리일 거예요. 하는 소리일 것이다. 예, 네. 그게 제가 보기에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됐어. 네. 그 민간인이 됐어. 네. 그리고 재판을 받고 있어. 근데 거기서 그 조국이 옛날에 했듯이 그 나가서 집회에 나가서 막 여러분 저 억울합니다. 저를 지지해 주십시오라고 소리를 쳐. 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을 후보로 저 대신에 이 사람을 당선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이분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아니 근데 탄핵된 대통령을 그렇게 미는데 그거 누가 좋아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요. 네. 역대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 사람은 누구든지 그 여권 후보는 전직 대통령 그 전 대통령과 차별화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는 거지. 네. 그 대통령의 아바타로서 그 나가서 될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 된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런 표현 써서 그렇지만 불알 두 쪽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분을 김대중 대통령이 감싸 안아서 후보로 만든 거예요. 네. 그런데 되고 난 다음에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나 차별화해야 돼. 그래서 03시계 차고 IS 찾아가서 그 총재님 주신 시계 여태까지 차고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측에서 김대중 대통령 측에서 경로를 했거든요. 그럼 왜냐면 노무현 후보의 입장에서는 내가 중도를 껴안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DJ 밑에서 그 그늘에서 그냥 뽑힌 사람이라고 하면 그러면 나를 찍어 주겠어?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뭐 정몽준 후보가 후보 단일화 뭐 협의회라는 게 만들어져서 그 정몽준 후보가 뜨고 뭐 이런 복잡한 과정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한 대통령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원희룡 후보 밀어주세요. 여러분 저 억울해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김문수 후보 찍어주세요. 이 사람이 제 화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네. 이 사람이 그 국민들이 이 후보를 찍어준다?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택도 한마디로. 없는 거 맞는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소리여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나서서 떠들지 못할 것이다. 인용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만약에 본인이 탄핵되면 보수가 다시 정권을 잡아야 그래도 그 안에 그 재판이 만약에 유죄로 나오면 네. 막판에 임기 막판에라도 내가 사면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그렇죠. 민주당에서 당선이 되면 사면해 주겠습니까? 절대 안 할 거예요. 절대 안 하죠. 절대 안 할 그러니까 거예요. 네. 본인이 나서면 오히려 당선될 가능성이 더 없다 이 후보는. 그러니까 그런 이유에서라도 저는 나서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아까 우리 행주행님이 만약에를 해주신 것처럼 대통령은 인용이 되고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그 무죄를 받으면 어떻게 보세요? 그런 어떻게 경우에는 보세요? 이제 행주형님 얘기는 이제 거의 상납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뭐 그 말이 아마 상당히 유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근데 분명히 문제는 이제 분노가 극대화되겠죠. 국민들은 근데 그거 가만 안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쪽에서는 네.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엔 중도 쪽에서도 네. 야 이건 좀 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당연하죠.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1심에서 799일 만에 1심 판결이 내려졌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그것도 해였는데 열받는데. 거기서 1심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어마어마한 형벌이 있었는데 네. 갑작스럽게 무죄가 나와? 이게 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 재판부에 대한 아마 극도의 불신감, 분노 이런 것들이 폭발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막 언론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야, 이건 진짜 이상한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진보 언론이라는 데서 예를 들면 한겨레가 과연 어떻게 나올까? 한겨레나 경향신문에서 야, 재판부 판결이니까 이거는 우리는 무조건 수용하자. 뭐 말로는 그렇게 하겠죠. 네. 그렇지만 속으로는 그게 옳다고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중도 쪽에서도 상당한 분노감이 확산될 거라고 봐요. 그거 대단할 그러니까 것 같아요. 제일 네. 이제 민주당 쪽에서 안 좋은 시나리오가 바로 그 포인트입니다. 이재명이 무죄를 받고 대선에 나와서 대선에 패배하는 경우. 그러니까 그러면 민주당은 완전 이제 문을 닫아야 돼요. 박살 안 민주당이 쳐요. 거의 이번엔 거꾸로 이제 근데 그런 민주당 괴멸. 그러니까요. 그런 네. 공포감이 없잖아 있거든요. 아, 방금 그렇군요. 얘기했듯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재명이 극도로 48% 얻었는데 51%짜리한테 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아, 거예요. 그때는 진짜 문 닫아야겠네요. 문 닫아야죠. 그쵸. 예. 계엄까지 했는데, 예. 여당에서, 예. 여당이 그래서 지금 배출한 현재 대통령이. 뭐 우리가 3월 첫 주자도 보면 미디어 토마토 보면 전체 탄핵 말하자면 부당하다 36.6%, 네. 탄핵 수용한다 55.1%가 거의 중도 표층하고 같거든요. 중도가 36.5대 36.9대 56.6.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정권 연장과 정권 네. 연장이냐 재창출이냐. 재창출이냐의 입장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것 자체하고 이재명 대표를 선호하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 포인트. 예, 네, 예, 예. 네. 그러니까 맞아요. 실제로 정권을 저쪽으로 넘겨야 된다는 사람이 다수인데 이재명한테 넘기는 건 싫은 거죠. 그렇죠. 이게 어떤 결과를 낳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은 최악의 경우의 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아, 그게 민주당이 예. 제일 두려워하는 거다. 그것도 예. 네, 공감이 갑니다. 근데 요즘에 이재명 대표 이제 재판 앞두고도 사람들이 진짜 뭔가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진짜 배를 잡고 웃은 게 있는데 여러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예, 그 유죄를 받고 뭔가 좀 안 좋은 상황에 처한다. 그래서 망명설이 지금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망명설. 근데 우스갯소리죠.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망명을 한다. 그러면 타고 가는 배가 뭔지 아세요? 타고 가는 배? 아, 저기 나오네. 문영배? 문영배. 타고 가는 배는 문영배. 그리고 배 안에서 먹을 수 있는 쌀은 네, 쌀은 정정미. 정정미. 재판관이죠, 네. 저분도. 배 안에서 그 시중을 들 선원은 박선원. 네. 그리고 배 안에서 먹는 술은 김병주. 뭐 이런 얘기 있어요. 제일 웃겼던 게 배 전세 낼 돈은 갯돈으로 박범계. 네, 망명할 나라는 어딜까요? 망명할 나라. 요거 퀴즈입니다. 망명할 나라. 조국. 그건 망명이 아니잖아, 조국. 네, 하여튼 이거 요즘에 좀 재밌게 막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배를 잡고 웃었는데 여러분들 진짜 센스가 대박이다. 배 인원이 초과되면 네, 이미선 뭐 이런 거. 네, 하여튼 뭐 여러분들도 많이 재밌어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참 포인트가 네. 이번 선거는요, 사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건곤일척의 승부 언제는 안 그랬습니까만, 근데 왜 이게 의미가 있냐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를 내세웠다가 민주당이 지잖아요. 네. 그럼 민주당도 거의 괴멸이에요. 그렇죠. 괴멸이죠. 괴멸이죠. 거의 네, 괴멸적 상태가 갈 네. 거예요. 근데 우리 당도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저는 한동훈처럼 명백하게 계엄에 대해서 반대했다. 라는 사람, 젊은 사람을 내세워서 싸우다가 지면 관계없어요. 우리 당은 죽지 않아요. 그럼요. 근데 네. 만약에 다른 분들로 내세워서 그 싸운 다음에 지잖아요. 그럼 저희 정말 괴멸적 타격을 입을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계엄에 옹호하거나 탄핵에 그렇죠. 그러니까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면서 네. 뭐 그런 분들을 내세워서 붙었어. 그런데 뭐 우리가 공격하기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야, 무슨 뭐 2심에서 저렇게 유죄를 받고 전과가 어떻게 있고 재판을 몇 개를 받고 있는 사람한테도 우리가 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내세웠으니까 니네는 안 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나 민주당이나 네. 보면은 이번에 만약에 민주당이 다른 후보를 내세워서 졌다. 뭐 괜찮아요. 타격이 없죠. 예, 네. 별 타격 없어요. 우리도 한동훈 후보가 나섰는데 뭐 싸우다가 뭐 박빙으로 졌다. 상관없어요. 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가 나서고 저희도 다른 계엄과 이런데 그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제대로 못 미적지근하게 끌려가던 분들이 후보가 돼서 싸웠다. 그래서 네. 졌다. 그럼 저희는 괴멸적 타격을 입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선거예요, 이번이. 네, 그러네요. 후보를 잘 뽑아야 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잘 뽑아야 되는데 글쎄 민주당이 지금 뭐 이재명 대표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는 뭐 그럴 것 같지는 않고.